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요.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6년 3월 18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K리그1 맞대결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총 6단계로 살펴볼 건데요. 핵심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전술,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 짚어보고 마지막에 데이터가 말하는 예측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데이터 비교입니다. 3라운드가 지난 지금의 숫자들을 한번 보죠. 재밌는 건 두 팀 다 아직 첫 승이 없다는 점인데요. 과연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바로 차이가 드러나죠. 대전은 3경기 전부 비기면서 승점 3점으로 7위. 꽤 안정적이에요. 반면에 인천은 1무 2패, 승점 1점으로 10위까지 처져 있습니다. 득실차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대전은 딱 3골 넣고 3골 먹어서 제로, 균형이 맞죠. 근데 인천은 똑같이 3골을 넣는 동안 무려 5골이나 내줬습니다.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고 실제로 박스 안에서 허용한 슈팅이 경기당 4개가 넘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수치죠. 공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인천의 무고사를 보면 기대 득점이 2.0이나 돼요. 그러니까 골 넣을 만한 기회는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작 골을 넣은 건 대전의 서진수 선수입니다. 이 골의 평점도 8.03으로 아주 높고요. 결정력에서 차이가 좀 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골키퍼 쪽을 보면 대전의 이창근 선수가 선방률 70%로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팀이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한 데에는 이 선수의 공이 크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그냥 숫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파트, 각 팀이 겪고 있는 전술적인 딜레마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두 팀 다 풀어야 할 숙제가 명확해 보여요. 인천부터 한번 보죠. 공격 기회를 못 만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광주전에서는 슈팅을 17개, 포항전에서도 11개나 때렸거든요. 문제는 이 모든 공격이 한 선수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무고사죠. 팀의 모든 골에 관여했고 평점이 무려 7.98입니다. 거의 혼자서 공격을 다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 예를 들어 제루소 같은 선수는 평점이 6.68에 머물러 있습니다.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거죠. 이 공격의 불균형, 이게 인천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자, 그럼 대전은 어떨까요? 여기는 좀 특이해요. 3경기 연속 1대1 무승부, 이기지도 지지도 않는 말 그대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대전도 인천이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득점 분포를 한번 보세요. 공격수 서진수가 2골, 그리고 나머지 한 골은 놀랍게도 수비수인 하창래 선수가 넣었습니다. 다른 공격수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여기도 특정 선수에게 득점이 쏠려 있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한 데이터나 전술을 넘어서 이 경기를 지배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있거든요. 바로 역사와 심리, 복수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원래 역대 전적을 보면 인천이 대전을 압도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모든 게 바뀌었죠. 특히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대전이 인천 원정에서 2대1로 이기면서 인천을 역사상 처음으로 강등시켜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1패가 아니라 인천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인천 입장에서 무조건 복수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데이터 모델도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인천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미친 듯이 압박할 확률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압박 강도를 나타내는 이 PPDA 수치가 15에서 20%는 더 높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감정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그렇다면 이런 감정과 전술이 경기장 위에서 실제로 어떻게 부딪힐까요? 구체적인 전술 매치업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싸움은 이겁니다. 대전의 장신 공격수들 루빅손이나 올리베이라 같은 선수들이 인천의 페널티 박스를 공략하는 장면이요. 인천 수비가 크로스 올라올 때 사람을 놓치고 공만 쳐다보는 이른바 볼 워칭 약점이 있거든요. 대전은 분명 이걸 노릴 겁니다.
반대로 인천이 강하게 압박해 들어올 때 대전은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바로 이 선수, 안톤을 주목해야 합니다. 수비수인데도 90분당 패스를 84개나 하고 정확한 롱패스도 8개씩 뿌려줘요. 인천의 압박을 한 번에 넘어서는 롱패스 한 방, 이게 대전의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장 밖의 변수도 체크해야죠. 피로도와 결장자, 이게 또 승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보이죠? 인천은 딱 3일 쉬고 경기하는데 대전은 4일을 쉬었습니다. 이 하루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근육 회복률을 15%나 높여준다고 해요. 이건 뭐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대전이 체력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전도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 왼쪽 풀백인 이명재 선수가 못 나온다는 점이에요. 데이터상으로 이 선수가 빠지면 왼쪽 측면 공간 장악력이 22%나 떨어진다고 분석됩니다. 인천의 제르소 같은 빠른 선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해서 저희 머신러닝 모델이 1만 번을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보시죠. 가장 높은 확률은 46%로 무승부입니다. 그 다음이 31%로 대전의 승리고요. 데이터가 그리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초반에 복수심에 불타는 인천이 강한 압박으로 먼저 골을 넣는다. 하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에서 앞서는 대전이 결국 70분 이후에 동점골을 만들어서 1대1 무승부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예측입니다. 그런데 만약 승부가 갈린다면요. 그때는 원정팀 대전이 2대1로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쳐서 라인을 올린 인천의 뒷공간을 체력이 남은 대전이 역습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인천이 리드를 잘 지키지 못한다는 데이터도 이걸 뒷받침하고요. 자, 결론입니다. 데이터는 팽팽한 접전 끝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